안녕하세요. 상표인더시티 쪼별 조민정 변리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상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재미있는 상표 이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해 보았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상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이슈들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표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내용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3가지 중 첫 번째는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신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출원과 등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그 출원이랑 등록이란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상표 출원을 하셨는데 나 상표 등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표 출원과 등록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출원은 내가 이 상표를 등록받고 싶다 라는 뜻으로 신청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상표는 등록되는데 문제가 없다 라는 합격 통지서 땅땅땅, 즉 등록결정서를 받는 것이 이제 등록이라는 과정인데요. 출원이라는 절차도 물론 예비적 권리라고 해서 약간의 권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는 심사가 다 끝나서 등록결정서를 받은 상표가 실질적인 내 상표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대학교 입학하실 때 원서 다 써보셨죠? 입학 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 원서 쓰실 때 원서를 제출한다고 무조건 그 대학에 다니실 수 있나요? 아니죠? 네, 대학에 원서를 일단 넣고 그럼 그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한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합격 통지서라는 것을 발부를 하게 되고, 그 합격 통지서를 수령한 사람만이 그 대학교에 입학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랑 아주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출원 신청을 하면은 특허청에서 1년의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심사 기준에 통과된 상표에 한해서 등록결정서라는 합격 통지서를 발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 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등록료 납부를 하고 등록증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진정한 내 상표권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새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출원과 등록에 대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출원과 등록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볼게요. 첫 번째,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1년에도 수백 건 이상의 상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출원해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죠? 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라고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의 반응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1년씩이나 걸린다고요? 이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상표 등록이 오래 걸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절차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이제 그 부분이 왜 오래 걸리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심사하는 과정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1년씩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팁이 있는데요. 상표 등록이 1년이나 걸리는데 저는 도저히 그 1년씩이나 소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든지, 브랜드 등록이 지금 빨리 필요하다든지, 또는 홈쇼핑에 입점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상표 등록증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우선심사 신청이라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이 우선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원래 한 1년 이상 걸리는 상표 등록을 한 3, 4개월 정도까지 단축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빨리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1년 이상 걸리는 거를 3, 4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급행 비용이 당연히 추가가 되시고요. 그래서 뭐 요 몇십만 원의 비용이 추가되는 게 또 뭐 작은 비용은 또 아닐 수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나 뭐 상표권이 중요하거나 뭐 투자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요 정도는 당연히 사업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비용을 쓰실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상표앤더시티 고객분들도 이 우선심사 제도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빠른 등록을 많이 얻어내셨고,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저희에게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근데 우선심사 제도는 뭐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선심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법에 규정된 이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우선심사 신청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걸 신청하실 때는 좀 반드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출원이라는 거는 상표를 신청하는 절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상표를 이런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특허청에 계시는 심사관 분들이 상표법 규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법조문들에 근거해서 이 상표의 등록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상표법 검색하신 다음에 상표법 한번 조문을 열어보시면 그 상표법 안에 어떤 상표는 이런 상표는 등록이 돼요, 이런 상표는 등록이 안 돼요 라는 내용들이 이만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근거해서 심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 규정에 따라서 또 그리고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관분들이 열심히 심사를 하셔가지고 일단 이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등록 결정을 주는 게 아니고요. 출원 공고 결정서라는 거를 발행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출원 공고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등록 전에 일단 심사관은 이 상표는 문제 없는 걸로 생각된다 라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관이 왜 상표 등록 결정을 바로 안 하고 출원 공고 결정, 이름도 어렵죠? 왜 출원 공고 결정이라는 걸 할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원 공고 결정이라는 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랑 동일한 말인데요. 그래서 출원 공고 기간, 즉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는 심사관이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관들이 아무리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심사를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심사관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거절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업을 하시던 두 분이 상표도 같이 만들고 같이 또 사업 준비도 하시다가 두 분이 틀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한 분이 다른 동업자분 몰래 상표 출원을 해놓고 이런 경우에 이거는 이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서로 같이 준비했던 관계가 있다는 걸 알지만 심사관님은 이런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관이 만약에 나는 이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혹시라도 이 상표가 등록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해라 라는 의미에서 출원 공고 통지서를 통해서 출원 공고 기간을 주어지게 되고요. 그 출원 공고 기간 동안 이 상표의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원 공고 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예전에 펭수 사건이나 그 다음에 뭐 포항 덕죽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출원 공고 기간이라는 게 주어지게 되고요. 출원 공고 기간은 2개월인데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인데 이거는 일반 심사나 우선 심사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기간 말씀드릴 때 우선 심사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선 심사 신청하게 되면 1차 심사 결과는 한 1, 2개월 정도면 나오는데 이 출원 공고 기간 2개월이 무조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최종 등록까지는 한 3, 4개월 정도 아무리 빨라도 그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심사관이 심사했는데 이 상표는 등록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출원 공고 통지서가 아니라 거절 이유 통지서라고 불리는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거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이 상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등록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라 라는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 이유가 통지된 경우에는 어쨌든 잘 대응을 해서 극복을 하면 최종적으로 또 공고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출원 공고 기간 동안 아무 이의 신청 없이 지나간 경우에는 이제 심사관님이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서라는 것을 발행을 해주시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등록료라는 걸 납부를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고 등록료 납부를 하면 등록증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길고 긴 기간이 다 끝나고 진정한 이제 내 새끼로 상표권을 상표 등록증을 품 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심사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출원 공고 기간이라는 제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까지 한 1년 정도 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미리미리 이제 1년 정도를 감안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선 심사 신청이라는 제도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로 직접 출원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대리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뭐 셀프로 하시든 대리인을 활용하시든 무조건 발생하는 고정적인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시는 관납료라는 비용이에요. 관납료는 일상표 1계류 기준으로 해서 출원 관납료가 62,000원이고 등록 관납료가 22만원 정도 되시고요. 이 등록 관납료는 상표를 10년 동안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심사를 나는 추가로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6만원의 관납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10년 동안 권리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10년이 지난 후에 나는 이 상표권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갱신 등록료라는 걸 납부를 하시면 또다시 10년이 연장이 돼서 상표권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셀프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막 복잡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데가 많아서 상표권은 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전문가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 같은 대리인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납료 외에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리인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아주 저렴한 업체부터 뭐 조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 사실 서비스 퀄리티의 차이라고밖에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에요. 저렴한 곳은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비싼 곳은 비싼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인터넷이나 또는 뭐 동대문 같은 데서 한 뭐 1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티셔츠가 있는 반면에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심지어 호가하는 티셔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랑 비슷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끔 고객분들이 여기는 이 비용이 이런데 여기는 왜 이렇죠? 라고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서비스 퀄리티의 차이입니다. 네. 그런데 뭐 여기서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처럼 이렇게 뭐가 좋아 보이고 이런 게 딱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느끼시고 네, 그걸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저렴한 곳에서 하셨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결국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또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결국엔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뭐 나는 그냥 싼 곳이 더 좋아, 난 여기도 충분히 믿음직스러워 라고 하시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 그래 나는 조금 더 돈을 내더라도 조금 더 안정되고 좀 신속 정확한 전문가를 뭐 원한다 하면은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 뭐 강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선택하실 때 꼭 하나 유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일단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네, 보통 좀 저렴한 곳은 그냥 일반 직원분들이 상대해 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직접 해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표 전문 변리사가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 뭐 변리사들 기본적으로 저도 뭐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특화된 분야, 조금 더 내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곳인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등록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원은 단지 신청에 불구하고 등록이 되어야지만 권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사무소에 맡겼을 때 등록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률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좀 제 자랑 같지만 저희가 이제 설립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99% 이상의 3년 연속 그런 놀라운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제가 말 안 하면 누가 대신 얘기 안 해주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거의 사실 100%인데 뭐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는 살짝 뺐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상표 출원하고 등록과 관련된 기간, 절차, 비용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상표 출원하시고 등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찍었으니까 잘 봐주시고 또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